그러니까 우한이라는 곳에서 확 퍼졌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 간에 이런 전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높은 이런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저희 그 닥터프렌즈 공식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으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중복해서 온 것 중에 하나가 팬데믹이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WHO에서 갑자기 이제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던 대로 팬데믹 상황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먼저 팬데믹의 이제 어원, 그리스어 판데모스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요. 저희 의학 용어에도 판사이토페니아 그러면은 모든 세포들이 부족하다. 판사이토페니아, 페니아가 부족하다고 사이토가 세포니까요. 이런 식으로 판은 얼이란 뜻이고요. 아까 말한 그 데믹, 이게 데모스에서 온 건데 데믹이 이제 그리스어 people, 사람.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뜻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이제 퍼지는 그 단계를 보통 WHO에서 6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6단계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는 만큼 전염병이 횡행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심각한 단계인가요? 그렇죠. 6단계로 나눠서 한 20세기 이후로는 한 3번 정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이 이번 거 제외하면 신종플루인가요? 그렇죠, 신종플루. 신종플루 때. 2008년? 9년? 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이제 어렵고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WHO에 들어가서 한번 그 그레이드를 한번 봐봤어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WHO에서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표고요. 처음에 이 개념이 나온 게 동물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옮겨오는 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걸 좀 나누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심각하니까. 그쵸. 첫 번째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 안전하다. 이 뜻이네요. 2단계가 페이지 2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있다. 이런 거군요. 3단계는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는 넘어오는 바이러스가 아직 사람 간에는 안 퍼져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보도가 이런 순서대로 됐던 것 같네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람 간에 퍼지지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동물이 있는 곳 그 주변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퍼지지 않겠지. 그쵸. 동물에서 사람으로만 오니까. 이 사람 간 사람 전파가 있어야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뭐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우한이라는 곳에서 확 퍼졌잖아요. 그거는 사람 간에 이런 전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동물 혹은 박쥐, 고기에서밖에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주변 일대만 퍼지고 그렇죠. 거기서 그냥 사멸했을 텐데 바이러스가. 근데 이게 사람 간 사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생활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도 타고 식당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럼 거기서 만난 사람이 또 퍼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지역 사회에 퍼지는 것, 이거를 지역 사회 감염이라고 하는데 4단계가 이제 사람 간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감염이 확인이 된 거고 급속도로 이제 전염력이 좀 많아지죠. 그렇죠. 사람 간 사람 전염이 돼서 그 지역 사회에 감염이 돼 있는 것. 그럼 5단계, 6단계는 뭘까요? 5단계는 WHO 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지역을 이렇게 나눠놨군요. WHO가 6개의 리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거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유럽, 이스턴 메디테리언스, 그리고 웨스턴 퍼시픽 6개의 그 리전 중에서 대륙과는 조금 다르네요, 보니까. 그렇죠? 대륙은 약간 달라요. 거기에서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단계.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에서 2개 이상 나오면은 5단계. 그러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랑 그리고 한국 발생했으면 한 5단계 정도로 바뀌었네요. 그쵸, 5단계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리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환자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 수가 뭐 중국에서 3억 명, 5억 명 생겼다. 그래도 이거는 팬데믹은 아닌 거예요. 넘어오지 않았으면 2개의 리전 이상에서 발생해서 이게 정말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이거든요. 2개의 리전이 5단계예요. 1개의 리전에서 2개 이상 국가가 5단계고 이 2개의 리전 이상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대륙 간 감염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대륙도 넘어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2개의 리전이라고 하면 국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속해 있는 지금 웨스턴 퍼시픽 리전 확 폭발했고 그 다음에 유러피언에서 확 폭발했잖아요. 미국도 생기고 미국도 나오고 있고 이란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미 2개 리전 이상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팬데믹 상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네요. 이란이 속한 구역, 그리고 제일 심한 이태리에서 속한 구역, 그리고 중국, 한국이 있는 구역과 미국에서도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이건 진짜 여러 가지 리전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팬데믹으로 보는 게 또 맞겠네요. WHO에서는 이번 팬데믹이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팬데믹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뭐 발전된 의학과 여러 가지 좀 방역 시스템의 어떤 개선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팬데믹이었던 질환들은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질환들이었어요. 14세기 이전에는 뭐 흑사병이라든지 흑사병. 20세기 이후에는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에이즈 그리고 얼마 전에 2009년에 신종플루 신종플루.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20세기 이전에 몰아닥쳤던 이런 팬데믹 질환들은 정말 처참했어요. 역사가 바뀌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역사가 바뀌고 그 당시에 지배 계급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정도. 그래서 과거의 전염병은 정말 굉장했거든요.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리고 20세기 초에 스페인 플루,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H1N1이라고 어떤 인플루엔자 독감의 특정 타입이 이제 아주 글로벌하게 유행을 한 건데 당시에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영유아한테서 치명률이 높은데 혹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쵸. 근데 약간 스페인 플루는 약간 타입이 다르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사망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의학예술에서 한번 다뤘던 그 누구죠? 에곤 실레. 아내랑 본인이. 네, 본인 모두 다 젊은 나이에 스페인 플루로 목숨을 잃었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현대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질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중환자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시스템 그리고 병원 시스템이 좋아져서 예전에 어떤 이런 질환들만큼 치명률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높은 이런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고 팬데믹 상황까지 간 거니까 우리가 더욱더 개인 위생이랑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지켜서 이게 좀 무사히 종식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은. 일단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서로 좀 협력을 해서 관련 연구 자료도 많이 공유하고 좀 같은 이 힘든 시기를 전 세계가 좀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2009년 이후로 지금 11년 만에 이제 생긴 팬데믹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신종 전염병이 이렇게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팬데믹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정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어요.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요새는 홈페이지보다 인스타를 저희가 좀 더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나 아니면 혹은 인스타 쪽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